자, 일단 오늘 북한 대표단이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관련된 내용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나온 걸 먼저 여쭤보자면 마지막까지 이제 북한 대표단이 예술단 본인들의 예술단 공연까지 보고 저녁 늦게 이제 올라간 거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요번에 행보를 보면 북한 그 대표단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성의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그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이 평창올림픽을 민족 경사라 했잖아요. 예. 그게 걸만큼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겠다. 저력을 과시하겠다. 아마 그 목적 선상에서 이번에 그 고위급 대표단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뭐 이거 보면 한 4번 정도 되죠. 예. 첫째 이제 그 개막식 때, 네. 두 번째 5차. 또 그리고 밤늦게 단일팀 구경,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 떠난 날에 예술단 공연 이런 그 남북한의 접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하나 되는 모습뿐만 아니고 예. 이해력도 빨라진다. 특히나 김여정이라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특사였기 때문에 이 특사가 아마 여기 와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과감 없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전달이 있어가지고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어제 낮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접견부터 오찬까지 이어지고 아이스하키까지 가면서 2박 3일 동안에 북한 대표단과 우리 정부와의 접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어제 오찬에서 보면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이 특사라고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이제 초청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남북 정상회담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조성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만 정상회담의 시기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건이 조성되면 그것을 전제했다는 것은 비핵화 문제, 북미 대화에 약간의 진전을 보인 다음에 하겠다는 게 현재로서의 의중 같습니다. 예. 그럼 그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 시기가 언제 될 것이냐. 뭐 길게 보면은 금년 안으로 하는데 6.15 공동선언 기념일이 있을 테고 8.15는 역대적으로 민족 공동의 날이기 때문에 8.15 또는 14 공동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10월 4일 뭐 그때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목표로 하는 타겟 데이트가 될 수 있을 텐데 예. 그걸 만들기 위해서 풀어내는 과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비핵화 부분, 비핵화에 있어서 북미 대화를 갖다가 연결해 줌으로써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남북 정상이 만나서 다시 한번 북한을 대화 쪽으로 견인하는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물려 들어가는 그러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렇게 진행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또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이 와서 친서를 전달했지 않습니까? 이 청와대 관례상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그 내용을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이번에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밝힌 거 또 그리고 북한 조선중앙통일사 보면은 구두 친서지요. 예. 그 구두 친서하고 친필 친서는 다릅니다. 그러면 그 파일에 있던 거는 친필은 안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네. 친필 친서할 경우에는 예. 봉인을 합니다. 봉인. 그 경우에는 그 이 전달자뿐만 아니고 네. 전달받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딱 그 뜯기 전에는 모릅니다. 예. 그 김여정 제1부부장도 모르는 것이죠. 네. 그러나 구두 친서는 그 이 파일 안에 여기 네. 보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돼 있죠.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를 예. 요약한 구두 신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니까 그건 이미 김여정 이 특사도 알고 있고 예. 또 그리고 이제 그걸 받음을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다 받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중심을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요약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예.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도를 보니까 문 대통령이 친서를 받고 이제 본인만 보고 이제 보좌관에게 넘겼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 그래서 거라는. 이제 우리가 이 구두 친서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예. 아마 여기 보면 이제 일단 신년이 됐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에 대한 신년 인사가 들어있고 두 번째로는 평창 올림픽에 대한 축하. 예. 세 번째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이제 어제 청와대에서 밝힌 대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다. 빠른 예. 시간에. 두 번째는 뭡니까? 방북 초청. 그리고 방문을 요청하는 거. 예. 그다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남북관계 발전에 좀 더 속도를 내자. 네. 아마 이런 것이 담겨 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추정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여건을 만들고 나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여건이라는 게 분명히 비핵화도 들어가 있을 것 같고 북미에 대한 그 접촉도 들어가 있을 것 같고 그 여건이라는 걸 저희가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여건이라는 것은 비핵화라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의 근본적인 원인에 북한의 핵 개발이 있고 핵위협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한국도 미국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그 과정에서 함께 비핵화를 풀어보자 이런 접근을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 차원에서는 이제 비핵화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미 간의 접촉 이런 부분이 이제 다음 여건으로 이렇게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그러한 조건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번에 바로 정상회담으로 점프를 하기보다는 이제 북측에서도 특사라고 했고 또는 뭐 고위급 대표단이 왔으니까 그 급에 맞는 우리의 특사나 고위급 대표단을 북측에 다시 한번 보내서 예. 그러한 관련된 논의를 한번 진전시켜 본 다음에 대통령께서 가시는 것이 훨씬 부드러운 어떻게 보면 더욱더 체계화된 접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성과가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단계적인 접근 이것과 북미 대화를 갖다가 어느 순서에 맞출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연합군사훈련 4월에 예정된 훈련 이전에 할 것인가 이후에 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특사 파견이라든가 정상회담의 목표로 생각하는 시기 예. 이런 것도 다 조율을 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전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제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그 특사의 그런 친서를 받으면서 조속한 북미 접촉, 북미 대화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북한 측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북미를 좀 만나봐라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북한도 그럼 한번 만나볼 거라는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답을 내놓기로 여건을 만들어서 네. 성사시켜 나가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정상회담의 필요성, 예.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도 서두르지는 않겠다. 아마 그것은 지금까지 대선 기간에 이야기했던 거, 또 그리고 지난 1월 초에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던 거, 이번에 이 북측의 대표단이 이야기한 거, 이건 아주 일관된 이야기다. 예. 다시 말해서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더 특히나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촛불 정신이 중요하잖아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비롯한 미국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듣다. 얘기를 들으면서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나름대로 정상회담 이후 결과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에 대한 선순환 예. 이게 돼야만이 지속 가능한 평화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상회담 이것이 좀 더 빠르게 더 잘하려 하면은 남북한에도 노력이 중요하지만도 북측이 미국하고 비핵화와 관련해가 또는 관계 정상과 관련해가지고 예. 성의를 갖고 네. 대화를 좀 해달라. 그 대화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북한이 좀 부족하다면 우리가 충전히 역하겠다. 예. 이런 의지도 담아가지고 아마 북한에 촉구한 것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근데 이 백악관은 아직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일치된 대응을 위해서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 이 정도의 이야기만 했는데 좀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백악관이 그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직 그 자기들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예.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주말이거든요. 주말에 뭐 NSC 회의를 했을 리도 없고 예. 그런 차원에서 한미 동맹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는 일반적인 코멘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정부도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우리 의견을 정하고 그럼 정상회담을 갖는 그러한 조건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조율을 있고 그 조율된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러한 접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어제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표된 오찬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제 내가 특사로 왔다 이렇게 확인해 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정부 반응을 보니까요. 정부도 몰랐던 사실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보통 특사는 서로가 그 전에 합의가 되고 얘기가 된 상태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북한 대표단이 이른바 깜짝 특사를 이렇게 공개한 거 어떤 의도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특사 상호교환 방문 또는 네. 특사 파견할 때는 양측이 예. 합의를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용부터 해가지고 것부터 뭐 여러 가지 또 기간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왔을 경우에 이 평창올림픽에 대한 고위급 대표단을 왔지요. 예. 그런데 과거 경험적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면 2005년도에 그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이해가지고 평양에서 이 남북한 그 합동 그 민족 대축전 행사를 했어요. 예. 그게 그 당시에 당국 대표로 그 당시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가지고 박재규 그 당시 전 통일부 장관이죠. 예. 이런 사람이 자문위원단에 갔습니다. 그때 갈 때는 뭐냐면 민족 축전에 대한 대표단을 갔는데 그 당시에 대표단을 가가지고 갑자기 김정일 위원장하고 만나게 됩니다. 예. 만나는 데는 그 찰나에 정동영 장관을 비롯한 그 당시의 대표단들이 특사로 변합니다. 아. 그래서 특사의 자격으로 변해가지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그 당시에 전력 200만 킬로와트 이런 걸 해가지고 중도 제안하죠. 예. 그 연장선에서 남북관계도 풀리고 2005년도 9.19 공동성명도 채택되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특사 그 당시에 대표단을 가지고 갑자기 특사를 변화돼가지고 김정일 위원장 말해가지고 결국 9.19 공동성명까지 나오는 장면에서 효과가 굉장히 특사 좋았군요. 상당히 컸죠. 예. 이번에도 그 유사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김여정이가 대표단의 일원을 왔지만도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남을 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특사를 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특사 이런 데서 나름대로 시기도 적절하고 내용도 좋았고 앞으로 이것이 남북 관계에 좀 더 진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획기적인 요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뭐 북한 측에서 이제 방북을 요청을 하면서 평양 특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뭐 그동안 시기와 좀 조건이 되면 보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대북 특사 좀 파견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지금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고 비핵화 부분까지 한번 풀어보겠다는 큰 구상 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특사를 보낼 거라고 생각하고 또 예.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번에 가는 특사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뭐 김여정 부위원장에서 특사로 와서 전달했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친선 교류 이 정도 언급에 그친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넘어서는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가서는 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그것을 북한을 미북 대화로 연결하기 위한 것을 설득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정말로 이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특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예. 먼저 네. 북한을 잘 알아야 되고 또 북한 측에서 뭐 예를 들면은 김정일이나 그런 분하고 관계가 있어서 보다 신뢰가 높게 판단하는 인물이어야 될 테고 네. 그 또한 핵 문제 관련해서도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까지도 잘 이해하는 인물. 이것이 정부 측 인사일 수도 있고 예. 정부에 있는 분이 아니라 바깥에 학계라든가 이런 인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선정해서 이 정부가 정말 원하는 메시지를 잘 담아서 핵심 있게 잘 전달해서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지금 남북관계에서 협상의 레버리지라고 하죠. 상대방을 우리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정성을 잘 전달함으로써 북한이 북미 대화로 나오든 남북관계를 갖다가 보다 진전시키든 자신들이 손해보지 않는다.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만 다음 단계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네. 양 교수님이 그 김여정 제1부부장이 특사로 변하는 순간 그 전까지는 굉장히 표정만 저희가 볼 수 있었고 목소리는 거의 듣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는 특사로 변하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거침없이 말하는 모습, 거침없이 본인의 의견처럼 말하는 모습이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그 혈육이다, 동생이다 이런 영향도 굉장히 크게 보실까요? 아니면 북한에서의 위치를 어떻게 저희가 추정해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이제 김여정의 위치가 예. 그 선전선동 제1부부장이고 그렇다면 북한의 정책, 대남 정책 다 이렇게 능히 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예. 더 나아가서 또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이 백두혈통이잖아요.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아주 낱낱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자신감 있게 아마 그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야기 속에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예. 그다음에 특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좀 덧붙이자면은 예. 특사 파견의 시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아마 뭐 우리 청와대 내에서라든지 전문가들에서 다 공감하고 있고 시기는 뭐냐면은 이 한미 간의 조율을 먼저 한 상태에서 하고 난 뒤에 특사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북한을 보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뭐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좀 이 시기적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이제 아마 어제 보도가 뭐 나오신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어제 그 이 특사가 그 이 우리 대통령한테 그 뜻을 전달한 이후에 아마 우리 그 당국자와 북한의 실무자 간에 상당 부분 의미 있는 다시 말해서 실무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 30시간 정도 한 걸 알려져 있거든요. 예. 아마 그 내용을 뭐냐면 김여정 위원장이 김여정 그 부부장이 다 듣고 와가지고 전달할 거예요. 예.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낮에 그 이 우리 지금 이제 총리께서 북한의 그 대표단 이런 거 같이 오찬도 했죠. 거기에 보면은 이 오찬이 있어가지고 남북한의 베테랑 전문가들 다 있어요. 예. 왜냐하면 또 북한에 직접 만난 사람들 만나가지고 북한도 신뢰하고 우리도 신뢰하는 이런 분들 아마 거기 보면은 무슨 박지규 장관이라든지 뭐 정세현 장관이라든지 다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많이 들었을 거다 이런 생각되고 예. 그다음 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특사에서가 우리 신문철 박사님께서 잘 말씀했는데 특사를 보내려면 특사의 누가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특사에 있어가지고 이 뭐냐면 대통령이 얼마 뜻을 전달한 거잖아요. 그래서 특사가 보낼 때는 특사의 대상이랄까요? 이럴 경우에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철학을 예. 공유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정치인은 안 됩니다. 아. 그럼 나중에 되면 또 정치적인 야유와 또 관계되기 때문에 예. 비정치인이 가야 됩니다. 예.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북한하고 안면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북한은 안면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안면이라는 건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기나 아니면 선대인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경험 있는 사람.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사람 거의 없잖아요. 라고 한다면 적어도 김정일 위원장과 많이 만나가지고 경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북한에서는 굉장히 선호합니다. 혹시 추려지는 인물이 있습니까? 아마 있겠죠.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하겠지만도. 예. 또 그 다음 주에 뭐냐면은 적어도 실무 경험이 있으면서 북한의 고위권을 만나면서 예. 더 나아가서 남북관계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아마 이런 식의 사람을 특사로 보낸 다음에는 아마 성과 있고 성공적인 특사가 될 것이다. 아마 이런 부분도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 교수님 그러면 이 앞으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 사실 우리가 당초에 작년 12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고 북한을 평창에 부른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 간의 공감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1월 4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그 다음 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남북 대화되는 게 내공이다. 내가 이렇게 압박을 해서 그런 거다. 예. 그렇게까지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한번 틀어진 게 된 것은 북한의 열병식입니다. 이 열병식이 하루아침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미국 측이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이전부터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번 평창을 바라보는 북한의 접근 방법은 체제 선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열병식이 발표된 이후부터 미측의 시각이 상당히 차가워졌고 북한에서 계속해서 제재를 갖다가 약간씩 유예하게 되는 조치, 만경봉호라든가 최희의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미측은 돌아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북미 간의 접촉 가능성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정세는 변하는 겁니다. 이 정세를 어떻게 변화를 우리가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데 현재로서는 이 평창 올림픽까지는 북한의 요구 사항을 많이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들어주다 보니까 미국이 보기에는 한국이 북한 편만 든다. 한국 정부는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정부는 그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다시 한번 조율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것은 북한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변화시키기 위한 조치고 다음에 우리가 특사를 번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과 조율을 하고 비핵화 부분을 반드시 넣겠다. 그래서 아까 특사 양문수 교수님께서는 먼저 보내고 상의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일단 미국과 상의를 다시 한번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예. 그렇게 안정적으로 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아, 예. 먼저 보내자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특사 있고, 보내 있어가지고 이 한미 간의 충분한 조율을 거쳐가지고 그걸 답을 가지고 특사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특사 문제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듣고 이 미국과 조율할 것인가 이런 차원이고 그다음 지금은 이제 이 북미 관계 이제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도 북미 대화 필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지금 북한하고 만나면은 뭔가 해법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의 국내 정치가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현재 지금 이제 특검이 지금은 이제 움직이고 있죠. 그다음 이제 연말 되면은 중간선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국내 일정 현상이 있어가지고 적어도 한반도에서 적절한 긴장 유지 이것이 국내 정치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외형상으로는
적어도 북미 간의 공식적인 대화는 안 하더라도 물밑적인 대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뉴욕 채널이라든지 지금 이제 미국은 북한하고 채널 4개가 있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아주 핵심적인 뉴욕 채널 또 그런 1.5터렛 이것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이제 미국이 밖으로 이번 펜스 이 부동이 와가지고 은행 여기 대해서 너무 미국하고 북한하고 대립을 이건 보지 말고 물밑에서 알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우리도 적극적인 중재제 노력하고 있는 이런 예. 모습을 보면은 얼마 있으면은 좀 나름대로 긍정적인 이런 부분도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에 대해서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